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파트 6 두 개를 한번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항상 파트 6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강조하는 사항이지만은 절대 파트 6를 푸실 때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어도 그렇고 시제도 문제고. 물론 오늘 이제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법상은 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봤더니 131번의 첫 번째 문제는 명사 앞에 소유격이니까 명사를 써라. contribution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다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모질란 건 알고 있지만 빨리 읽는 버릇을 길러서 자꾸 파트 6는 다 읽으면서 풀도록 하십시오. 한 12문제가 파트 6가 나올 때 보통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한두 문제 내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상 틀렸다. 그럼 분명히 응시를 하시는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자세히 안 읽었기 때문이야. 좀 이따 보면 시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앞뒤 사정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트 6를 맨 처음에 풀 때의 마음가짐은 처음부터 내가 차근차근 읽자. 시간이 없어도 좋아요. 아시겠죠?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파트 5하고 6는 18분 안에 풀어야 되지만 파트 6에 한 8분 정도를 할애하시는 버릇을 자꾸 기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다 읽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1번서부터 133번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Thank you for your generous gift of $100 for the Great Hedge Park Improvement Fund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신의 무엇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어차피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는 건 당연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명사 contribution. 그리고 높아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그 contributing하고 contribution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동명사하고 명사가 똑같을 때는 반드시 명사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contributing도 되지 않습니까? 동명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일단 소유격 뒤에 동명사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부딪힐 때는 항상 명사가 우선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당신의 그런 contribution이 help our organization 우리의 조직을 도와줄 거야. 프로젝트를 완결 지을 수 있도록 뒤로 가도록 하죠. 당신도 알다시피 The Great Hedge Neighborhood Association은 is working 이라고 있습니다. To renovate and modernize the park. 파크를 갖다 현대화하고 보수 작업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The community's population is blank a lot. 커뮤니티의 population이 매우 많이 어떻게 which has been straining the park's resources for a few years now. strain이라는 게 혹사시키답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굉장히 힘들게 하다. 그렇게 되면은 커뮤니티의 population이 매우 많이 어떻게 했고 그 자체가 파크의 리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혹사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커뮤니티의 population이 성장을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부피가 커졌다는 뜻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ecreasing은 틀려요. 감소하다니까 이 strain이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는 성립이 될 수 없겠지. 그리고 commencing도 이상하고 expanding이 맞냐 extended가 맞겠냐 이렇게 되는데 extending은 기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deadline 같은 게 has been extended가 됐다 그래서 연장됐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갖다 확장하고 넓히는 거지 공간이나 부피를 넓히다 이 뜻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뭘 써야 돼? expanding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population의 부피가 매우 많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공원의 기본이 되는 원천이나 자료 아니면 재료가 되는 리소스 같은 것들이 혹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방지하고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런 컨트리뷰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donations from caring people blank yourself. 그러면 caring이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신과 같은 돌보는 사람들로부터의 donation은 우리로 하여금 도와준대. aging recreation areas를 갖다가 improve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네 자신과 같은 하면서 yourself를 받아주는 전치사가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such as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시험 문제가 세 문제인데 요거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형태죠. 쭉쭉 읽어내면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 제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 내려갈 때 비로소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훨씬 더 시험 문제 뽑는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도 네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자신과 같은 몇몇에 돌봐주는 사람의 그런 도네이션이 우리들을 굉장히 작업하는데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earch에서 source는 접속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as to도 여러분들한테 가끔 시험 문제의 오답지로 옛날에 물론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은 as to하고 as for 그리고 다 같은 말은 abou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전치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34번서부터 136번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역시 letter죠. 자, thank you for your order. 당신의 주문에 대해서 고마워한대요. dated October 18th 18일 날 for 5 MacBerry DS400 personal computers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이러한 5대의 DS400 PC를 갖다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고맙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fortunately. 자, 그럼 요 단어가 나오면 시그널 월드가 되겠지. 불행하게도.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고마운데 불행하게도라는 얘기는 반드시 반대말이니까 잘 읽어야 돼. The DS400 which you requested. 네가 요청했던 DS400는 역시 빠져야 되고 something입니다. And is therefore unavailable for shipment. 그러한 성적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렇게 네가 주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만들지 않으니까 시프먼트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 즉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단어에 따라서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무조건 무슨 태로 가야 되겠어?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능동태인 A는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B번을 봤더니 are not being produced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지금 얘는 어차피 삽입어로 빠진 상태에서 얘를 받고 있으니까 are라는 시제일치, 주어동사, 수일치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having not produce는 동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having이 됐다는 건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현재 진행 something이 돼야지만이 현재 완료에 따른 현재 진행을 걸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 is not being produced. 이렇게 된 거지. 즉 지금 현재 생산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뒤로 보시고 이것도 역시 뒤에 있는 목적어에 따라서 태일치를 맞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를 맞춰라. 이렇게 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뒤로 가서 the DS400 has been replaced by the DS400로 교체가 되었어요. The newly updated DS400 is the most sophisticated computer. sophisticated라는 형용사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정교한 또는 섬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하고도 섬세한 컴퓨터인 얘라 이렇게 되는 거지. Which makes it more something to use 이렇게 되죠. 그러면 make 다음에 it이 있고 more 다음에 blank 다음에 to use가 돼서 이게 뭘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파트 5 풀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make란 동사나 또는 consider 그리고 keep 그리고 find 같은 경우는 항상 몇 형식이 된다 그래서 5형식 그리고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5형식이 쓰이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5형식 동사에서의 큰 특징은 뭐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또는 명사절이 들어가게 되면은 목적어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누구를 세우고 가목적어를 한 명 세워주고 그런 다음에 원래 있는 목적어를 뒤로 빼는 진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makes가 있고 it이 있고 more가 있고 something을 쓰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 그러면 얘가 무슨 목적어야? 가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바로 무슨 목적어가 되겠어? 진목적어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겠어? 형용사를 써서 5형식 구조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뭘 써야 된다? powerful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 동사 make, consider, keep, find가 뒤에 it이 왔다.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돼. 이 it이 진짜 목적어 it일 수도 있고 가목적어 i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요 맨 뒤에 투부정사나 명사절을 찾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명사절이 존재하면 얘는 아무런 뜻이 없는 가짜 목적어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어느 현상에서 일어나냐? 오로지 5형식에서만 일어나요. 아시겠죠? 4형식, 3형식, 2형식, 1형식에서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따른 문법상이 없으니까 다른 동사는 신경 안 쓰셔도 돼. 아시겠죠? 특히 그러한 5형식 동사들 중에서 얘네들이 많이 쓰입니다. 3명만 딱 고르라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make하고 consider하고 find입니다. keep도 잘 안 써요. 아시겠지?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it이 나오면 맨 뒤에 투부정사가 있나 명사절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구분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넘어가고 그대로 갔더니 I have included, 내가 포함시켰으면 약간의 브로셔지. 어떠한 브로셔야? 대시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야. 브로셔가 설명을 한대. The something of the DS500. 그러면 DS500에 무엇을 설명하는 브로셔를 내가 동봉했어? 바로 뭐가 되겠어?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다. 명사 뭘 떠올리라고? 피처를 떠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충고를 갖다 설명한다. 말이 이상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instructions라는 거는 지시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400에 대해서 받아본 사람만이 그 안에 지시사항이나 첨부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읽어보라는 거지. 아직 그 제품을 안 산 사람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무엇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건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하지 지시사항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uggestion이라는 제안도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ature를 써서 특징 또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eature는 여기서 명사의 뜻이에요. 물론 아무 문제 없지만 동사로 쓰인다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하세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갑자기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내가 너무 세게 썼나 봐요.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featur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이루고 있다, 장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한번 동사로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틀린 적이 있으니까 요 점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파트 6의 6개 문제, 즉 두 지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볼 때는 쫙 읽어서 쫙쫙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반사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푸실 때도 그 점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파트 6는 절대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하고 같이 오늘은 파트 6 두 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거를 보시게 되면 파트 5 각각 10문제씩을 3번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항상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할 때나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절대 토익이라는 시험 문제 알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영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어휘만 꾸준히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나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시면 금세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바로 토익 점수를 만들 때의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영어를 쌓아놓고 나서 토익 점수를 받으신 분은 그 다음에 스피킹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청취 클래스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영어를 펼쳐가게 되면은 그 토익에 배운 문법사항이나 여러 가지 LC사항, RC사항이 기반이 돼서 거기에 영어 실력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토익을 뭐 2, 3년 공부하시면은 절대 능률도 안 오르고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항상 한 3, 4개월 정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하자. 그렇게 돼서 그만큼의 시간 동안 기본적인 영어를 열심히 닦게 되면 그게 바로 나중에 큰 영어가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항상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